지금 시장 상황이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도 하고 있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정치적인, 국제적인 사건들이 터지면서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이 오게 되었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그런 펀더멘탈 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하면은 변수는 무엇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번에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공감하거나 의견을 내실 수 있을 만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저는 지금이 일시적인 조정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 하락이 촉발됐냐 하니 저희가 10월 10일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를 내세우면서 관세 전쟁을 일으키게 됐었죠. 이게 완전 시장은 패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도 뉴스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 많은 금액의 청산이 굉장히 단시간에 맞아요. 이루어졌다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다시 되짚어 봤을 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언을 한다고 했던 뉴스가 어떻게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가 먼저 궁금해지네요. 비트코인이 작년에 이렇게 막 많이 오르게 됐던 주요 추진력이 미국의 기관들이 이제 미국 비트코인 ETF와 그리고 DAT의 주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든 이제 메타플래닛이든 이 주식들을 기관들이 사게 되면서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 중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가장 컸었고 미국 ETF에 사실 유입이 제일 주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쫙 유동성이 들어왔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같이 뭔가 자기 갖고 있는 유동성에서 뺄 거 아니에요. 막 되게 연동해서 많이 움직였던 거예요. 미국의 주식시장과 이제 비트코인 음, 장이. 그럼 조금 단순화해서 말해보자면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안 좋아질 걸 예상해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려 하는 어떠한 동작을 취하면서 투자했던 것을 다시 유동성을 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장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가격의 하락을 촉발시키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음, 이게 변동폭이 너무나 컸고 그것이 계속 맞아요. 지금까지도 유지돼서 경향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악재가 동시에 겹쳤어요. 지금까지 크립토 시장에 그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규모의 10빌리언 달러인가요? 아무튼 그만한 규모가 하루 만에 청산이 발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 거래소까지 이제 오작동을 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는데 이제 거래소에서 그런 유동성 공급해주는 이제 마켓 메이커들 활동이 좀 미약해졌고 그렇게 되면은 좀 가격이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호가가 얇다 보니까 그냥 막 가격 흔들흔들 하면은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지탱도 잘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그 중국 100% 매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막 계속 여기저기 시작했죠. 한국에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한국에도 관세 매기겠다. 그냥 줄지어서 그때 막 관세 전쟁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게 좀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더 빨아들이고 있는 크립토보다도 훨씬 인기가 많고 더 빠른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산군에게 사실은 크립토 자산군이 이제 또 소외되고 있는 사람 이들에게 관심을 뺏기고 있는 그 주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죠. 국내의 거래소의 유저들만 보더라도 작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업비트의 4분기의 거래량을 보면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뭐 국내 거래소들이 많이들 줄었고 이 국내의 그 암호화폐 홀더들이 어디로 갔냐 보니까 서학개미가 되거나 M7 주식 사러 가거나 아니면 동학개미가 된 거예요. 이 한국에서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걸 많이 사고
즉, 투자자가 1달러가 생겼을 때 이 1달러를 암호화폐로 넣지 않고 AI 주식이나 특히 최근에는 원자재, 금과 은 같은 곳에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금과 은은 그럼 왜 이렇게 이동하게 됐는가? 아까 말씀드린 또 지정학적 불안, 이제 위험이 가중됨에 따라서 근데 이게 자본에서는 어떻게 이동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채권을 보통은 많은 그 중앙은행들이 사요. 가치저장 수단으로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미국의 국채를. 그리고 사는 게 금인데 미국 이거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 미국 국채를 다 팔고 어디로 가겠어요? 뭐 금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해요. 금. 사실 중앙은행 정도는 비트코인을 아직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기관들이 이제 한 1%뭐 아니면 조금 2% 열린 기관들이 좀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좀 살려고 하지. 아직은 그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규제적으로 먼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그 법안, 의회로서의 법안 통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거 비트코인을 가치 조장 수단에 쌓는 순간은 아직은 멀었단 말이죠. 지금 미국도 그렇게 안 하니까. AI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유동성이 많이 흘러간 거는 이해했는데, 네, 사실 금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주장해온 바는 성격이 같은 맞아요. 가치 저장의 수단인데, 그럼 금이 어느 정도 오른다면 비트코인도 사실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걸로 전 이해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는 것 같은 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근데 보통 그 말을 할 때는 기관이나 민간, 일반 리테일에서의 그 수요가 이제 디지털 금을 그나마 이제 좀 받아들였으니까 그쪽에서의 이제 커플링이 좀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1번은 굉장히 큰 규모로 움직이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금은 자본을 빠르게 금 쪽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취급하지 않는 주체들이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들이 자본을 바꾸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지정학적 불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바라보면서 민간인들 자체도 불안감을 느끼면서 근데 얘가 이제 가치조장 수단으로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는데 그러지 않고 얘는 떨어지는데 금은 진짜 계속 오르네? 그들도 이제 금으로 올라탄 거예요, 그냥. 민간인들도 그런 상황을 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디지털 금이 내러티브잖아요. 이 믿음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내러티브가 유효한 건데, 근데 적어도 이 내러티브가 유효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적어도 먹고 사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는 최소 안전은 보장되는 수준에서의 이 내러티브가 유효한데 안전에 위협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전쟁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혀가고 갑자기 이란에서도 지금 미군이 막 항공모함 가고 있고 위험한데 이거 내가 비트코인으로 진짜 저장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가격이 떨어지네? 아, 이거 아니겠구나. 그러면은 이 몇천 년 동안 가치를 저장했을 때 유효를 입증했던 곳에 저장을 해야지 하는 바람이 들 것 같아요. 저여도 불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 약해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에 대한 내러티브가 지정학적 불안도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안전 욕구 자체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존 걸 찾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새로운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됐는데 크립토 쪽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케빈 러시가 계속 주장했던 의견 중 하나는 연준이 이 큰 자산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인플레를 계속 촉발하고 진짜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뤄지는데 이런 인플레를 만드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 결국 양적 긴축을 시사하는 예를 들어 연준이 국채를 갖고 있어요. 국채를 팔겠죠? 국채를 팔면 시장에 있는 달러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풀려있는 달러가 주는 거예요, 계속.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고 하니까 지금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자마자 사실 금, 은, 비트코인 다 엄청 떨어졌었어요. 금도 막 하루에 10% 떨어지고, 은은 막 30% 폭락하고, 비트코인은 90K대에서 막 70K대로 막 본도박지 치고, 그게 이제 그 유동성을 엄청 긴축시킬 거다라는 그 걱정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좋은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상황이 극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뭐 좋게 보자면 지금이 그러면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원인들을 다 짚고 났을 때 그럼 이 원인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원인들 말고 지금 이것을 저점으로서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미래에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과연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까, 쓸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MVRV,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게 이제 1.0이 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 구간이 언제냐. 지금 1.3 정도 왔거든요. 참고로 이제 이게, MVRV는 마켓 밸류를 리얼라이즈드 밸류로 나눈 거라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산 가격에 비해 지금 평가액이 얼만큼 있냐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1이면은 사람들이 산 만큼의 그냥 그 가격인 거고 지금 촬영 시점이 1.3이면은 1.3배 정도의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산 가격에 비해 평균 가격에 비해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살 때 지불했던 비용 대비 평균적으로 가격이 이제 1.3배 정도 이제 올라 있는 상황에서 30%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 이게 1.0 밑으로 가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이 60K에서 뭐 내외일 것 같아요. 뭐 50K 구간이라든지 그때까지도 뭐 보통 떨어질 때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도 많고 보통 근데 이거는 뭐 딱 잡을 수가 없죠. 이 구간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말들도 하지만 정확하게 그 구간을 잡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냥 안 그러면 여기서 그냥 또 바로 뭐 V자 반등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또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일단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올해 11월에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계속 공화당이 의석을 가져야 되잖아요. 중간 선거를 엄청 이기려고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기 부양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어쨌든 먹고 사니즘이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뭐 뭔가 계속 해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낮추려 하는 거고 집에 대한 그런 대출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려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막 계속 하려 하는 거여서 아 약간 돈풀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리고 크립토 홀더들도 중요한 표잖아.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할 때 크립토도 굉장히 친크립토 내선을 내세웠고 중요한 표심이라고 판단했던 건데 크립토 쪽에 우호적인 것들을 많이 시행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일단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 그 법안이 어, 어떤 법안인데요? 이게 토큰 혹은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상품으로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특정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면 그 특정 조건은 충분한 탈중앙화가 이뤄졌다라고 판단될 시 지금 여기서 수혜받게 되는 건 수많은 이제 디파이 토큰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규제가 생기면 완전히 이게 없으면 계속 그레이 에리어에 있고 이게 기업들이 쉽게 이걸 채택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데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규제의 테두리를 안에 들어오게끔 해버리니까 토큰들이 그러면 이제 뭐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해외에 나갔던 파운더들도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토큰을 발행해도 문제가 없게 될 수 있는 거고 이 규제를 따르면 되니까 규제가 나왔고 이건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증권성 이슈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인 것 같고요. 이 3개월 동안 120K에서 지금 126K에서 78K로 너무 빠른 속도로 38%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하락한 거예요. 38%. 잘 생각해 봤을 때 이 3개월 동안 많은 게 정말 변했느냐. 비트코인의 펀더먼털을 막 확 바꿔버릴 만큼 진짜 많은 것이 지금 삭제됐는가. 이게 외부의 환경이 막 지금 이상해져서 떨어진 거지. 이게 비트코인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느냐. 뭐, 그러면 저는 너무 이렇게 빨리 떨어졌으면 또 역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긴장들이 풀리게 되고 되면은 또 금방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게 또 크립토 자산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금이라는 이제 내러티브를 계속 믿으면서 또 기관들이 계속 더 많이 들어왔고 규제는 더 친화적으로 풀리고 더 많은 유동성이 이쪽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믿게 된다면 지금이 지금 2021년 전, 5년 전에 전체 크립토 시총보다도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크립토는 5년 전보다 엄청 많은 부분이 발전했어요. 규제도 좋아졌고, 기술도 좋아졌고,
더 많은 개발자, 능력 있는 개발자와 업계 사람들이 들어왔고, 여기서 지금 5년 전 가격으로 우리가 시총으로 돌아갔다. 저는, 가치 투자적으로 너무 저렴하게 매기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너무 지금 2, 3개월 만에 순식간에 너무 이거를 비관적으로 확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요즘 온 거 아닌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광기라든지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꺼지게 됐을 때 하강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데 장기 시간으로 보면 어쨌든 회복은 또 되게 되잖아요. 이게 펀더먼털이 존재한다면. 그럼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자체의 펀더먼털은 뭔가 저는 이거를 금보다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이제 어쨌든 여기에 실제 가치를 쏟게 되는 그 액수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그리고 규제적인 부분까지 완화가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뭐 간접적으로도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게 될 수 있고 이제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의 요 가치가 막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정상화의 길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저점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바닥은 아무나 맞출 수 없다. 하지만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저도 힘내시고요. 네. 이게 쉽지 않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펀더멘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뭔가 조금 더 안정감을 갖기 위한 내 선택의 확신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혹은 의심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몇 개월 전인가? 한 1년 전인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겨울이다 지금은. 그리고 봄을 기다리는 거다. 그럼 겨울 동안은 뭘 해야 되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 봄이 올, 여름이 올.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자세로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디 인텔리전트 크립토라는 채널이고요. 여기서는 일상에서 제가 얻게 되는 크립토의 이제 가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기술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메모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고 이 구독자분들이랑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가입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